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지 하더니 그 다음부터 여자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슬슬 오니까 저도 진짜 막 그런데 7층 막 눌렀는데 버튼이 안 눌러줘요. 왜?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버튼 왜 7층이 안 되지 하는데 시간 딱 보니까 5시 넘었어요. 퇴근. 대사관은 퇴근하니까 안 눌러지는 거예요. 와 당황스러워하더니 어디 누를까요? 어디 누르다가 참 2층에 한인의 사무실 있어. 그랬더니 2층 빵 누르더라고요. 그러더니 2층에 딱 되니까 제가 나오니까 죄송해요. 저희들은 여기까지밖에 도와 못 드리겠어요. 어떡해. 죄송해요. 하더니 쑥 빠지더라고요. 저는 2층에 똘렁 나왔죠. 근데 2층이 1층하고 오픈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텔이니까. 그냥 노출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사관에다 빨리 집어넣고 싶었는데 지금 대사관에 안 올리니까 본인들 이제 긴장한 거죠. 그래서 나와서 그냥 보니까 밑에서 술렁술렁 들어오던 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난간에서 밑에 그러니까 1, 2층이 다 홀인 거예요. 근데 2층에 그 복도 있는데 복도 끝에 한인회 사무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거기밖에 없지.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탁 들어갔는데 진짜 요만해요. 한 3평도 안 돼. 조그만 방에 젊은 남녀 둘이가 이렇게 사무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거 보면 그때 알 거예요. 건장한 남자 한 명하고 좀 앳된 인턴 같아요. 여자애 한 명 있었는데. 들어갔는데,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왔시오.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더니 오빠, 북에서 오신 분, 탈북자, 북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이러는 당황스러워서.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데 남자가 되게 그게 판단이 빠르더라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드리지? 나도 이렇게 좀 당황하더니 바로 대사한테 전화하더라고. 여기 북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대사관 좀 들여다보내달라고 지금 찾아 들어왔어요. 하니까 야 이거 보내. 그런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절망감 있잖아요. 이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그다음에 전화 넣더니 어쩔 수가 없다고 자기들도. 그 다음부터 남자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두 분 빨리 퇴근하시고 바깥으로 문 잠그세요. 그럼 전 여기서 하루 동안 밤새 견딜게요. 다음날 아침에 대사관 문 열면 제 발로 쳐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찰나에 유리문이었어요. 이것도. 어떡해? 군인들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어떡해? 근데 군인들이 왜 이상했냐면요. 나중에 알았죠. 그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탈북민 구출 다큐멘터리를 2달 전에 찍었더라고요. 거기 와서. 네. 대사관에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 호텔이 이미 긴장한 거예요. 중국, 베트남 경찰도. 그러니까 뭔가 행색이 남다르다. 무조건 탈북자라고 오해를 딱 하는 거예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짜박짜박 오더니 그 대사관 지키는 그 군인인가 봐요.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여기 하나 사람 들어갔는데 서류 보자고. 남자가 일단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딱 방패를 하더라고요. 네.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비키라고. 저 사람 내오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직까지는 잡힌 거 아닌데 진짜 이거 솔직히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빨리 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남자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금 그 군인들 왔다고 막 그러더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족쇄는 채우지 말라고. 근데 군인들이 오더니 너 저 북한에서 왔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때 제가 살짝 이게 꼼수가 갑자기 터졌어요. 북한에서 왔지? 사실대로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아버지하고 같이 공항에서 내렸는데 아버지하고 헤어졌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여권 가지고 왔다. 그래서 대사관 찾아왔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대사관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사관 지금 퇴근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사관 사람 불러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그러더니 일단 오라고. 그러니까 족쇄 안 채우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CCTV 실 있잖아요. 지하에. 거기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니 맞냐? 그러더니 같이 온 사람들 데려요. 그다음부터 같이 온 사람들 그 카메라에서 잡더라고요. 아유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 그 호텔 안으로 들어오는 CCTV 다 체크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 맞지 하면서 이거 너잖아. 너 손목 잡고 왔잖아. 이러면서 무조건 한국 사람이랑 끝까지 버텼어요. 베트남 경찰에는. 근데 조금 있더니 한국 사람 들어와요. 네. 대사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경계심이 많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왔다고 자기한테 뭐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저 조선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사관 들어가려다가 실패했고 도와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조선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대사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됐고 그냥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에서 어떤 죄를 지고 오셨냐. 근데 그 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였어요. 근데 2005년도면 베트남의 어떤 대사관으로 들어오는 길이 전혀 없을 때인가요? 왜냐면 베트남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오면서 막혔어요. 한 번에 비행기로 왔던 적이 있어요. 네네. 노무현 정권 때. 아. 예, 그렇게 오면서 북한이 되게 발끈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베트남도 대사관 봉쇄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악의 시기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대사관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그때는 얼마나 서러운지 죽으라는 것보다 가라는 말이 더 서럽다고 하잖아요. 저보고 그냥 더러 가시는 건 어떠냐. 그렇게 너무 큰 죄를 안 지으셨으면. 그래서 너무 북한의 어떤 잔혹함과 북한에 가서 탈북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 그때는 학습이 덜 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몰랐던 시기인 것 같아요. 모르기도 했었고 솔직히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공무원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본인들이 덤탱이 써야 되니까 어찌보면 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해요. 본인들도 가족 먹여 살리고 해야 되고 하는데 외교관이라는 게 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북한에 다시 조선에 다시 가면 죽는다고 저는 군에서 또 도망쳐갖고 했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가는 거 도와주지 못하면 베트남에 놔달라고 그냥 저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못한대요. 이미 경찰에서 알아서 그래서 아니 그럼 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하고 좀 합의를 하겠지만 북한으로는 보내지 않은 방향에서 저희들이 한번 힘써보겠다. 그러더니 베트남 경찰에 이양될 건데 네. 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도망치지 말라고. 그 말이 얼마나 서럽던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아니 내 조국이라고 찾아갔는데 받아주지 않는데 제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도망칠 것도 없어요. 도망쳐봤자 전 갈 데 없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조금 있더니 적세 안 채우고 바로 경찰에다가 딱 이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경찰에 그때 체포된 거죠. 베트남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요새 수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렇게 무엄하게 지도 한 장을 들고 태국이나 베트남 뭐 이렇게 거쳐서 오리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브로커를 끼고 온단 말이죠. 근데 왜 요셉 씨는 브로커를 알아보거나 이렇게 온다는 길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어떤 환경하고 지방 교육이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밀항선이나 이런 어두운 쪽의 선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 아니고 그거를 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 꼬장꼬장한 공산당 어떤 그 순수한 공산당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쪽 계열은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내가 접하면 안 되는 것, 그 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브로커 하면은 되게 무섭게 생각했어요. 브로커를 더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커를 어디서 어떻게 잡는지 법도 몰랐고요. 완전히 무식하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뭐 갈리버 여행기처럼 좀 혼자서 지금 지금 대륙을 횡단해서 개척해서 온다는 게 사실 왜 이렇게 고생했냐 했더니 그래서 선의 없이 혼자서 지금 지도 한 장 들고 그렇게 오다 보니 고생했네요. 자 그럼 베트남 경찰에서 잡혔어요. 베트남 경찰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렇게 못 왔잖아요, 한국으로. 예, 근데 베트남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싼 호텔에다 넣어주더라고요, 하룻밤. 하룻밤을? 편하게 쉬라고. 다음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조사 받으라고. 그때 조사를 중국말 아는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말로 조사받았어요. 그러고 노스코리아 북한 안 가. 괜찮아. 마음 나. 그러더니 너 중국으로 그냥 가. 다시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베트남 경찰이 딱 아침에 조사하고 딱 8월 3일 날에 추방됐어요. 근데 중국으로 해가지고 중국 정부랑 해서 뭐 추방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추방시켜요? 국경이 상당히 문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밀수 통로로 저를 그냥 넘기더라고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언덕 하나, 산 사이에 조그마한 골짜기인데 네. 그 골짜기를 그냥 넘어가래요. 근데 베트남 상인들하고 중국 상인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밀로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가 딱 끝난 데까지 와요. 그러더니 내리더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잘 있으라고 이러고 혼자 터벅터벅 건너오는데 더 고마운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쫓겨났다는 게 얼마나 서러워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한테 쫓겨난 느낌 있잖아요. 조국이라고 목숨 걸고 갔는데 오면서 혼자 눈물 뚝뚝 떨면서 오니까 제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새끼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딱 와서 아예 산속, 깊은 산속, 운남성의 그 완전히 정글석이에요. 거의 네. 베트남 같은. 이거 어떡하지? 야, 남은 돈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 중국말도 안 통해요. 소수민족 자치구라서. 그 다음에 너무 막막해서 버스 기다리는데 이미 버스가 하루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다녀요. 네. 근데 이미 늦은 역에 넘어가지고 마지막 버스가 떠났어요. 그래서 어떡해. 터미널 그것도 없어요. 집도. 그냥 너천에 벤치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에서 하룻밤 잤죠.
와, 근데 여름인데 모기에 뜯기는 게 아침이라다 보니까 그냥 사방에 그 열대 모기가요. 막 이막시게요. 맞아요. 무서워요, 그게. 그게 밤새 뜯기고 아침에 진짜 그때 30몇 원 남았어요. 마지막 돈이 38원 중국 돈으로. 그걸로 기껏 해봤자 딱 그 광동성까지 들어오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광동성까지 들어왔어요. 거기서 돈이 딱 떨어졌어요. 네. 일전도 없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광동성에 그 완전히 어딘지도 모르고 버스가 그냥 마지막에 정점에 뚝 내리는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정점에서 내려서 거의 호호볼판이에요. 몽땅 공사장이고. 그래서 찾다가 전봇대에다가 구직이라고 썼더라고요. 사람 찾는다고. 일단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돈 벌어야지 어디를 가든가 말든가 하죠.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그것도 없는데 하루에 40일에 일당 40원 그리고 뭐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전화를 쳐야 되잖아요. 전화 없어. 전화도 아무것도 없어. 다 뺏기고. 와, 그러다가 그 번호를 암기하고 그다음에 터미널로 왔어요. 그 터미널 거기도 종점이니까 터미널이랑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수납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손짓 발짓해가지고 전화 좀 쓰자고 하니까 돈 내려 여기서 진짜 좀 쓰자고 하니까 또 시골 놈들은 또 착해요 또. 그래가지고 전화를 겨우 빌렸어요. 그래서 띠띠띠 해가지고 안 되는 중국말로 나 써달라. 그러니까 너 어디 있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덩이샤! 그러면 조금 있더니 뭐 덩이샤 무슨 덩이샤 반나절 기다리니까 쓰레기 같은 트럭이 하나 오더라고요. 네. 사람들 가득 싣고. 그러니까 거의 사람을 주워 담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공사판. 우리 몸에 공사판. 완전히 공사판에. 진짜 어디 전국 각지가 전 세계에서 온 그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양키 그러니까 서양인만 없었을 뿐이지 새까만 사람들 막 집어넣고 거의 뭐 반츠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농민공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시내로 올라와서 돈을 벌기 위한 중국의 최하위층의 그런 사람인 바닥이죠. 거죠. 그 타고 어디 가셨어요? 그거 타고 그냥 끌려갔어요. 갔는데 그게 아파트 공사장이었어요. 네, 여기로 말하면 노가다. 노가다죠. 노가다판에 들어갔는데 전 딱 도착하는 순간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야 이거는 우리가 늘 배워왔던 일제 강제 징용됐을 때 그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한바라고 하잖아요. 네, 그 한바집. 네, 한바집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천정이 양철통 있잖아요. 드럼통. 네. 드럼통 철을 이렇게 쑥뚝쑥 잘라가지고 그냥 툭툭툭 대놨어요. 네. 근데 드럼통에서 못질을 하도 해가지고 구멍이 송송송송 난 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벽은 갈대를 이렇게 그냥 엮어놨어요. 갈대 성글성글하게 엮어서. 그리고 침대라는 게 그 철제 난간 침대에다가 그냥 그 갈대 그 방석 같은 거 하나 쭈르륵 깔고 끝이에요. 어디 가서 베개를 하려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자야 돼요. 나무 하나 뚝뚝 잘라가지고 그거 놓고 베개하고. 야, 이거는 북한에도 이렇진 않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렇진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단련대 가도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잘 줘. 그래도 밥은 북한보다는 잘 주죠. 북한도 잘 주죠. 고기가 예. 나오고. 고기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몇 끼마다. 그래서 잘 먹으면 되죠. 이런 언밸런스가 뭐 있냐. 집은 북한보다 더 거지 같은데 먹는 건 잘 나와. 일을 시켜야 되니까 먹는 건 진짜. 근데 돼지 같은 진짜 끓여오는 게 완전히 돼지가마예요. 한쪽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우 이게 근데 배고픈데 그 뭐 뭘 가려요 그게. 거기다 뭐 줄인 게 언덕가리야. 그래서 근데 진짜 배고프니까 밥만 오면 진짜 그 개싸움을 해요. 일공들이. 중국 노동자들이. 사람들도 그렇게 먹는데 마시는 거예요? 개싸움에. 많이 먹겠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나중에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한 고기도 못 먹어. 한 숟갈도 못 먹어요. 나눠 먹는 건 없나요? 없어요. 룰이 없나요?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막 지어 먹고 거의 진짜 야 이거는 영화에서 이런 연출이 나오는데 거의 영화 연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건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 아무리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이렇게까지 덮치고 꽃제비들이 막 뭘 음식 떨어지면 줘 먹는 거 똑같이 놀더라고요. 요셉 씨는 어떻게 뭐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처음에는 몸에. 굶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저도 그 다음에 끼겨가지고 그러면 조금 또 개선되니까 그 다음에 그릇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릇 주는데 숟갈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반팔 한 벌. 네. 그걸 입고 일하는데 섭씨 40도 이상이에요. 평균 낮에. 그래도 일 시키는데요. 이게 실시네요. 이게 더위 먹어가지고 도로바닥 도로를 까고 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다음에 세멘트 몰탈 이기고 메어 나르고 거의 완전히 공사판이에요. 한창 그 옷을 입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한 2, 3일 지났는데 옷이 푸석푸석하게 찢어져요. 사가서 염기에. 그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한 거. 하루 종일 오줌 한 번도 안 넣었어요.
물을 그렇게 들이키고 그러니까 다 땀으로 가요. 마지막에 오줌을 안 나가면은 몸에 그게 차요. 노폐물이 엄청 많이 쌓여요. 원래 그 배설을 오줌이 다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그건 땀으로 다 나가고 배설물은 쌓이는 거죠. 발이 퉁퉁 부어요. 신장. 예, 신장이 다 나빠지고. 위에 가가지고. 근데 옷이 푸석푸석이니까 옷이 아깝더라고요. 더 살 돈도 없는데 옷이 아까워서 그 다음부터 옷을 벗고 일했어요. 옷을 벗고 하루 딱 일하고 들어왔는데 살까지 벗겨지지. 그러니까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물 그냥 파이프관이 욱 지나가면 거기서 뭐 파이프관이 내려오는 거 그냥 물 틀면 그냥 직선으로 팍 떨어지는 물 있잖아요. 엄청 아파요. 거기서 막 샤워하는데 등을 미는데 등이 뭐가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목은 무슨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숨인데 때가 아니고 가죽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탔는데 그 탔는지 느낌이 없었던 거야 아예. 그러다가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타가지고 지금 밀리는 거예요 손에. 와 쓱쓱 밀리는데 거울도 없어서 못 봤는데 옆에 그 같은 노동자한테 치면서 한번 보라 그러니까 으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옇게 드러난 거죠. 겉껍데기가 쑥 벗겨지고. 그래서 야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옷이 귀에도 딱 한 벌밖에 없는 거. 그래서 또 옷을 입고 그 들어가면 또 더워서 또 여름에는 진짜 자기가 힘들어요. 에어컨이 뭐예요? 선풍기도 없는데 누웠는데 그 갈대 그 딱딱한 그 거칠거칠한 갈대에 누웠는데 거기에 찔리는 거 있잖아요. 긁혀가지고 가죽들이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와 그래서 뭐로 누우면은 또 뭐로 누우면 이게 또 불편하고 자다가 아침에 뭔가 냄새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요. 눈 뜨면은 다른 놈들이 나와서 내 그 앞에서 오줌을 싸는 거 있잖아요. 그 오줌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갈대가 벽인데 그 갈대다 대고 지금 오줌 싸는 거야? 나가서 오줌을 찍 싸는데 그 싸는 오줌이 지금 제가 누워있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옥이다. 이거는 북한에도 없어. 북한에서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지옥이다. 거기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몇 달을 일했어요? 거기서 한 6개월 일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미치겠다. 근데 그럼 돈은 좀 모으셨어요? 다 사기당했어요. 왜냐면 그 40원이라고 해서 한 번에 안 주고 연말 결산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1년 일해야지 그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다가 죽겠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거의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새벽에 그냥 거의 노예예요. 그 돈을 못 받았다고요? 마지막에 사정사정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누적된 돈이 6개월 일했으면 진짜 많이 일한 거거든요. 하루에 40원씩 치면은 6개월 일했으면 하루에 한 달 진짜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돈을 마지막에 이래저래 하더니 마이너스를 해요. 식대하고 수습비 얼마나 이게 그 쌍놈들인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받아놔야지. 그래서 이게 고향에 그 할머니 하나 있는데 진짜 아프댄다. 난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조금만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널 생각해서 준다. 그러더니 400원 주는 거예요. 중도 400원을. 6개월을 일해. 예. 그러더니 400원 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어찌 보면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냉큼 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서름을. 진짜 눈물 나요. 이게 나라 없는 서름. 이게 나라 없는 소리지.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한쪽으로 지금 분노도 차오르고 그때 요셉 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너무 괘씸해 죽겠네 진짜. 그래서 좀 그때 또 오토바이 타고 택시라는 게 또 택시를 그냥 타면 안 되고 오토바이 택시가 싸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그때는 지도 조금 보고 좀 시내로 나가야 되겠다. 공사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내로 쭉쭉 가다가 시내에서 딱 심천시라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썬전이라고. 썬전이 되게 그 부유한 도시잖아요. 저기 들어가서 나는 일단은 한국 사람 기업에 쳐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심천은. 특구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해요. 그래서 그 세관에서 하관이라고 하죠. 거기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내리래요. 그러더니 신분증 달래요.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니 줘봐! 호시, 부진!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빠꾸 났어요. 심천시 딱 입구에서. 못 들어가고, 그거 어떡하지 하고 이러다가 직업 속에서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들어갔어요. 지금 돈은 지금 택시비 주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300 몇만 원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직업 속에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노예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이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자리 달라고 온 사람들이. 진짜 별 소리가 다 들려요. 별 방언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나 일자리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신분증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신분증 만드는 거 자 35원 내래요. 신분증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뭐야 이거 이 새끼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미쳤구나 해가지고 야 그걸 알았으면 그래서 막 넌 몇 살이야 해가지고 그때 21이었거든요. 21살이라고 그러니까 21살 그랬더니 비슷한 나이 또래 상부적으로 쫙 찾더라고 보니까 도둑질한 양아치들한테서 그 지가 뺏은 거 다 직업적에서 샀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또 파는 거죠.
얼굴은 안 바꾸고. 얼굴 바꾸고 얼굴 그 자리에서 딱 바꿔줘요. 어. 그 신분증 프린트기가 있어요. 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얼굴 사진 한번 착각 찍더니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뭐 막 재려 놓더니 그다음에 신분증 막 찾더니 이 정보 딱 야. 너는 이제부터 기주 사람이야. 贵州人你是现在开始贵州人你的名字是这个你记住啊땡크 하니까 시시 하니까 알아 그러더니 얼마 내려 그래서 그때 수수료 50원 내고